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기준과 심사기준이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사실 무엇이냐면 보통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상품이 무엇이냐면 종신보험을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금보험에 있어서 일시납 상품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일시납 고객들이 별로 없는데라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 상품을 들었을 때는 제한할 만하구나, 찾을 수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종신보험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신보험에 보통 왜 알종신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알종신을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의 연령을 예를 들어서 40세를 만나셨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고객님이세요. 보통 사업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원체 많이 받기 때문에 당뇨라든가 고혈압은 또 필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당뇨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몇 % 이상이면 가입이 거절하게 되거든요. 혹시 그 몇 % 기준점 알고 계십니까? 6? 예, 비슷해요. 예, 맞아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이면 사실은 거절책이에요. 거절책이기 때문에 이 거절났었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보험회사가 그래도 좀 인수를 한다라는 그 보험회사가 어디였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S사에 있는 보험회사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사에 있는 인수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수치가 너무나 오바돼서 S사에서 거절났었던 체계가 어디로 가냐면 프루덴셜로 가입 체결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각 보험사가 당화혈색소 수치는 6.5%를 봅니다. 그런데 프루덴셜은 그 기준점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얼마 정도를 해드리냐면요. 보시면 원래 당뇨만 갖고 있으면 저희가 8%예요. 8%인데 현재 지금 언제까지냐면 이거는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예요. 3월 31일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4월 달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8%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퍼센트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달에 혹시 들어올 계약건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많이 바짝 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까지 저희가 할증보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고객님들께서는 원체 본인들께서 거절났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가입 체결하신다고 하거든요. 당화혈색소 저희가 10%까지 이번 달까지는 봐드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우선은 8%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각 보험사에서 평균 퍼센트 수치로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고혈압도 그래요. 수축기라던가 이항기 수치도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접촉하는 고객님이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같이 묶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치가 조금은 더 달라지겠죠. 당뇨랑 고혈압이 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화혈색소 9%까지 인수를 하거든요. 요거까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까지는 어쨌든 현재 거절났었던 고객님들이 아마 그 DB를 버리진 못하시잖아요. 언젠가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연금보험을 또 재가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최소한의 가입시킬 수 있는 그런 DB를 가진 고객님들이 분명히 계실 테지만 지금 이 수치를 봤었을 때 괜찮구나, 프루덴셜에 한번 넣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떠오르는 고객님들이 계실 겁니다. 반드시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달까지가 훨씬 더 수치를 완화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만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종신보험을 설명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고객님한테 40세 남성 기준으로 저희가 가입 체결을 합니다. 40세 남성 기준에 주계약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조금 고액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무진단을 받는 그 가입 한도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 각 보험사에서 평균적으로 40세까지는 무진단 한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한 3억 5천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대 맥스가 5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5억 원까지는 무진단이에요. 무진단인데 이 사람이 현재 자산이 많이 있으셔서 상속자금까지도 낼 걸 생각하다 보니 체증 형태로 사망보험을 높이 가져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 올라가냐면 2배까지 상승하는 상품을 올라간 거예요. 5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뛸까요? 15억까지 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보통은 진단 받습니다. 체증된 가입금의 기준으로 심사를 다 봅니다. 그래서 심사팀에서는 언더라이트 부분 쪽에서는
이 사람이 현재 가입 금액은 5억이지만 체증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사실상 이걸 유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증된 금액으로 심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금액이 15억 정도까지 뜬다라고 하면요. 사실 저희가 건강검진 구간 자체에서도 간단한 기본검진하고 특별진단 여러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단받는 그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대학병원 가서 받으실 때에는 받아내는 그 구간대가 약간 종목 항목수랑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더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듭니다. 그러면 보통 또 거절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프루덴셜은 무엇이냐면요.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현재 체증되는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진단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면 프루덴셜의 종신보험은 저희가 가입 체결이 15세부터 70세까지예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현재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 갖고 계시더라도 인수를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수치를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종신 주계약을 넣게 되신다면 수치도 인정해서 저희가 할증보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인수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건강하시다면 예를 들어 70세 되시는 고객님들까지도 건강하시다면 저희가 현재 무진단 기준점 자체가 70세는 조금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볼까요? 만약에 현재 지금 60세 미만까지 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60세까지는 저희가 4천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타사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기준점에서 우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되는 명칭은 더보장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면 무엇이냐면 더보장 종신보험은 우선 저해지 상품입니다. 이따 제가 저해지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명칭은 더보장 종신보험에다가요. 제일 중요한 건 환급률도 높게 수수료도 만족해드리는 상품을 저희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타사에 계약을 합니다. 타사의 고객님한테 30세 되시는 남성분한테요. 3억짜리 제안을 하고요. 30년 납 플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 납 납입 플랜으로요.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한번 예측한 금액 한번.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만 원은 좀 너무 높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저희 기준점에서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좀 세팅을 했거든요. 주계약. 지금 이 상품은 주계약 우선 3억을 넣은 거죠. 보통은 50만 원 비싼 데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한 40만 원 정도가 돼요.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하니까 변액 상품을 36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36만 원 플랜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제안을 해요. 30세 남성한테 3억짜리를 30년 납 플랜을 했더니 36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가입하기엔 사실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객님은 사망보험금은 가입하는 니즈가 있는 고객님이라면 이거는 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부담이 되고 약간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원사에 저희 LP님들이 많이 제안하는 플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루덴셜이 타사에서도 FP님들이 많이 제안을 받고 오실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다 깨고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프루덴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30세 남성 기준한테 3억 플랜으로 저희가 30년 납 플랜을 제안했는데 얼마가 세팅이 되었냐면 12만 6천 원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 단순하게 금액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 플랜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님들이 나 3억짜리 플랜을 가입을 시켰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괜찮네 라고 해요. 저희가 이 세팅 방법은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30세 남성으로 30년 납 플랜을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주계약과 특약을 묶은 겁니다. 주계약을 얼마로 묶었냐면요. 주계약을 1,000만 원밖에 안 묶었어요. 특약을요. 저희가 체증되는 특약을 해서 1억 4,500을 했더니 얘가 얼마까지 상승하냐면 2억 9천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치니 3억 플랜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 플랜은 알고 있어요. 주계약과 특약을 묶어서 가져가서 3억 플랜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저렴하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솔직히 구성을 안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수수료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주계약을 3억 원을 가져가는 것과 주계약을 1,000만 원 가져가는 거의 수수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왜? 특약이 2억 9천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얘는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수료를 인정해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어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급금도 만족해 드린다는 거고요. 수수료 측면도 만족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어떤 플랜이냐면 동일하게 얘는 주계약 3억에 비싼 보험료를 제시한 거지만 저희 현재 저렴한 금액으로 똑같이 3억 원을 제시하는데 이 총 보험료를 환산을 동일하게 잡혀드린다는 거예요. 예, 주계약 환산 보험료 똑같이. 그러면 저희 거 제한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LP 쪽 채널에서는 이제서는 이전까지 젊은 친구들한테 3억 제한하기, 5억 제한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12만 6천 원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플랜들은 3억이 얼마였습니까? 보통 못하더라도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3억 플랜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억 플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5억 플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3억 정도 가져가는 플랜 아실 거예요. 1억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망을 해서 유가족들이 생활자금을 쓸 수 있는 그 기간 때는 10년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더라도 평균적인 생활금액을 자청했었을 때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금액을 나열해서 통계적으로 보다 보면 못하더라도 3억 정도 플랜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져서 12만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한테는 어쨌든 이 금액에 수수료를 인정해 드립니다. 괜찮은 플랜이에요. 근데 고객님은 안 좋은 플랜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약이라는 거는 환급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무엇이냐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프루덴셜만이 저희가 심사 기준이 완화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각 보험회사가 당뇨에 대한 혈색소 수치를 6.5%까지만 인정해 주지만 프루덴셜은 이번 달까지는 얼마까지라고 했습니까? 10%예요. 이후에 달라지는 건 몇 프로예요? 그래도 8%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는 또 가입금의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보기 때문에 무진단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특히나 특약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수료도 안 해주는데 프루덴셜은 인정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객님들께 당연히 특약은 다 소멸이 돼요. 그런데 소멸 안 되게 환급금을 만들어주는 특약이 무엇이냐면 멀티정기 특약이에요. 이게 프루덴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에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상품이 더보장 종신보험과 멀티정기 특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 상품을 설명드렸냐면 저희 상품군 중에 그냥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냥 저희지 없이 그냥 종신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 컨셉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따가 도표를 다시 한번 도예표를 그려드려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최대한 고객님들께 보험료 부담은 적게 주자는 거죠. 보험료 부담은 적게 하고 납입기간 이전까지는 그냥 묻어두는 컨셉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후에는 건강하시다면 환급금 써서 만들어주는 컨셉.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프루덴셜은 멀티정기 특약이라는 걸 프루덴셜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멀티정기 특약을 무해지 특약을 넣어드렸다는 거고요. 이 특약이 유일하게 저희가 수수료도 인정해드리고요. 이 특약이 유일하게 고객님께서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고객님의 현재 30세 남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계약 얼마 잡았습니까? 주계약은 1,000만 원 잡았어요. 그쵸? 그리고 특약은 저희가 얼마 정도를 세팅했습니까? 1억 4,500에 체증되는 형태로 간다고 했죠. 얘가 2배까지 상승을 하는 거죠. 2억 9천까지. 그래서 토탈 고객님은 3억 플랜을 갖고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종신보험의 컨셉이에요. 종신보험의 컨셉이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연령이 조금 높아져서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금액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액 종신이건 일반 종신이건 감액해서 받아가는 생활비 받는 컨셉 그렇게 제안 많이 하셨잖아요. 얘는 현재 생활비 받는 컨셉이 아니라 저는 이 상품은 아예 노후에 대한 일시금 확보 컨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연금개시 나이를 몇 세로 설정 많이 해주십니까? 65세로 많이 해주죠. 그러면 65세 때 어떤 컨셉이냐면요. 얘는 그냥 놔두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계약 1,000만 원을. 왜? 언젠가 반드시 사람은 사망을 하잖아요. 그쵸? 사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례 비용 정도 남겨주자는 컨셉이에요. 얘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어떤 금액? 이 금액만 전체적으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확보해서 가져가자는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최저보증 몇 퍼센트 해줍니까? 최저보증이 있다라는 것은 공시율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율이 조금 더 높아요. 치저보증이 조금 더 낮아요. 아무리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더라도요. 이후에 30년, 40년 되는 시점에 고객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공시율만 기억하시거든요. 민원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프루덴셜은 무엇이냐면 프루덴셜은 최저보증 공시율이 없고요. 무조건 비변액 상품들은 저희는 확정금리를 씁니다. 확정금리를 쓰고요. 얘는 2.75% 확정금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면 가입 설계에 정확하게 세팅되어서 픽스되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께서 지금 가입 설계서를 제가 제안해서 드렸더니 30년, 40년 되는 시점에 이 금액을 받네요. 정확하게 세팅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때 찾아가는 65세 때 받아가는 환급금 자체는 얼마 정도냐면요. 퍼센트는 162%를 타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나눠드렸었던 거 가입 설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보험료 기준점을 보여드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 뒷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 이 뒷부분이요. 제가 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주계약하고 특약을 같이 묶어서 가입 설계에서는 주계약과 특약의 환급금이 같이 보여지지만 이거는 주계약과 특약을 묻힌 게 같이 합쳐져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멀티 정기 특약만 별도로 환급금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요거만 별도로 출력할 수 있어요. 요 환급금이 제가 픽스돼서 칠해놓은 부분이 몇 세로 나왔습니까? 65세예요. 65세 때 고객님이 멀티 정기 특약만 내신 총 보험료는 얼마예요? 4천만 원 되나요? 4,500만 원? 네, 4천만 원 내셨네요. 받아가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62%가 정확하게 세팅되어져 나옵니다. 이후에 받아가시면 환급금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이전에 받아가시면 이 상품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확정금리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 못하시더라도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만약에 정말 돈 필요하시고 더 이상의 사망자금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면 이 상품 이때가 가장 좋은 환급률을 보이네요. 이때 해지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멘트를 아예 별표 쳐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그냥 환급금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금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망자금은 저희가 80세 만기 또는 90세 만기 설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컨셉은 그 정도까지 갈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왜? 어쨌든 아이들이 다 컸는데 80세까지 사망자금 불필요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국민연금에만 저희가 의존할 수 없잖아요. 연금보험 내가 10만 원짜리 들었다고 해서 그 연금보험에만 저희가 의존할 수 없거든요. 이 상품 65세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컨셉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오른쪽에 한 번만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멘트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른쪽에 멘트가 연금 전환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금 전환이라는 상품은 특약은요. 연금 전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계약 자체를 연금으로 턴하게 되면 따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품은 일시금으로 확보해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는 이 상품의 유일한 장점은 연금 전환을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보통 연금 전환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저는 세팅 방법을 해놓은 겁니다. 뭐 100세 종신연금형으로 100세 보증형 또는 확정연금 20년 확정연금형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전환으로 연금을 받으셔도 되고 이게 싫다라고 하신 분은 한꺼번에 찾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특약이 멀티 정기 특약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품이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고객님들께 늘상 제안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점이다라고 꼽으면 이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당연히 이 상품은 이건 없는 게 맞거든요. 저희 상품군 중에서도 변액보험 중에 또는 비변액 상품 중에 체증되는 상품 중에 유니버셜 기능을 다 탑재하다 보니 금액대가 고객님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몇 년 동안 지급해드립니다.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저희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기억하실 거는 중도인출을 다 차감을 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받아가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져요. 해지금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은 아예 컨셉이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드렸어요? 주계약 자체도 비싼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해지를 해드린 거잖아요. 보험료 일반 종신에 비해서 저해지 상품이 17%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최대한 주계약 저렴하게 끌고 가시고 얘는 어차피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에 최소한 장례 비용 정도는 남겨두는 건데 이 금액대 또한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주계약도 저해지로 가져가라. 저해지로 가져가서 적은 보험료로 가입 체결 들어가고 특약 비싼 보험료로 주계약까지 올릴 필요 없다. 타사에서 주계약 3억 원에 30만 원, 40만 원 이상대 내시는 것보다는
정기 특약에 묶어서 무해지 특약으로 나중에 환급금을 높여주는 컨셉.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셈 치고 묻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컨셉을 가져가셔라. 그래서 노후자금 확보, 이 노후자금을 일시금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이 상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일부에서는 이 상품을 젊은 층들은 3억대를 저희가 제한을 하니 12만 6천 원대 젊은 연령층 FP님들은 이 상품 금액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금액은 낮추셔도 돼요. 1억 정도 하게 되신다면 사실상 4만 원, 3만 원, 2만 원 선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입 체결하는 친구들이 어떤 거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한테 산모박람회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금 컨셉 보험으로도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전 구간까지 납입 기간이 20년 납, 30년 납 이상 플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환급금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주계약은 어쨌든 나는 얘를 종신토로 가져갈 거니 얘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납입 기간을 이게 예를 들어 30년이든 또는 40년이건 납입 기간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중간에 교육보험 컨셉이다라고 하면 얘 금액을 뭐 30년 납 플랜이든 20년 납 플랜이든 정하셔도 된다는 거죠. 요게 맥스가 어떻게 되냐면 40세 정도까지 되시는 분이 107% 정도 받습니다. 환급금이요. 이후에 연령대가 올라가시고 환급금은 조금은 줄어들어요. 다만 원래 연령대가 제가 오네셋이라는 것도 맡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FP님이 이 상품에 완전 정말 만족을 하셔가지고 본인 가족 4명을 다 계약 체결하셨거든요. 따님분이 26살, 그 다음 아드님이 24살이셨고 그 FP님, 여성 FP님이 51세셨어요. 이분이 받아가는 환급금이 60%, 67에서 70% 사이였었어요. 환급금은 나는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보험회사의 특약을 설정한다면 이 환급금조차 안 나온다는 거죠. 환급금조차 안 나온다는 거고요. 주계약 1,000만 원에 사실상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거 알고 계십니까? 주계약을 1,000만 원 넣고요. 특약을 넣는다는 건 모르는 고객님들이 없고 모르는 팀장님들 없으세요. 그런데 배수가 있거든요. 주계약을 넣게 되었을 때 특약, 사망보험을 넣을 수 있는 배수가 몇 배 정도인지 아십니까? 1배에서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몇 배를 제가 해드렸습니까? 14배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는 각 보험사고 틀린 점이 특약의 배수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배수는 몇 배까지 되냐면 30배까지 됩니다. 그래서 컨셉은 당연히 이전까지는 수수료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계약을 올려야 돼요. 그래 내 어느 정도 수수료까지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 상품은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주계약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계약은 최대 적게 잡고 특약은 배수가 몇 배까지? 30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타사는 주계약과 특약의 1대1, 1대2 배수밖에 안 돼서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특약은 환급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환급금조차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특약에 대한 환급금도 묻혀준다는 거고요. 주계약의 배수에 저희가 구애받지 않고 30배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고객님이 정말 사망자금 원했지만 보험료 비싸서 두려워하셨던 분들 최대한 몇 배수? 3분의 1 정도 낮출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금액대 이제는 종신보험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가 아니라 젊은 층들은 3만 원대, 4만 원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액대까지도 만족스럽고 환급금까지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게 가입 체결이 가능하다는 게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달까지는 어쨌든 당하혈세소 수치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고혈압도 같은 경우에도 수축기라던가 이항기도 저희가 좀 완화시켜서 해드려서 이 부분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행하는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달에 반드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는 당하혈색소도 저희는 8%까지니까 적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금의 기준을 저희가 체중을 보지 않고 가입금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진단까지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월수령 특약 같은 경우가 해지했을 때 이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연금을 전환을 한다는 네. 경우는 주계약을 냅두고. 아니요, 연금은 지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주계약이 없어요. 이 멀티전기 특약으로만 해서 연금 전환 시켰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걸 픽스시켜서 보여드린 겁니다. 연금 금액은 네. 지금 이 만약에 주계약 14,000원 들어가고 11만 1,650원인데 11만 650원 납입하는 금액을 연금 전환 요걸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계약은 살아있는 건가요? 네, 주계약은 살아있어요. 네. 주계약과 특약을 다 묶어서 가져가도 되지만 지금 저는 보여드린 거는 멀티전기 특약 예시로만 한 거니까. 그리고 네. 2.75가 확정금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건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되면 연금 확인은 어차피 공시율로 그렇죠. 공시율로 바뀌어집니다. 네. 연금 최저 최저 보장 여기 우측에 나와져 있습니다. 1.0% 여기 0.75. 0.75인가요? 연금 전환 시내利시? 이외에는 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특약 자체는 연금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혀드린다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건데 이 상품은 받으실 수도 있고 수수료도 인정해드리고 연금 전환까지 받을 수 있는 요 장점을 보시면 되세요. 여기 삼성연금 이게 지금 연금이 지금 백세 보증 20명 합전 삼성연금 있잖아요. 네, 삼성연금은 네. 연금을 이게 이자를 먼저 받다가 받으시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예. 나중에 사망했었을 때 그 일시금을 유가족분들이 받게 되시는 거죠. 우선 이 상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일시납 상품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월납 상품도 있고 일시납 상품도 있는데 보통 일시납이 조금 더 나으실까요? 그러게 나을까요? 그럼 저희가 일시납 상품을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이 상품은 정말 대박인 점이요. 저희가 그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저축을 해요. 은행에서 100만 원짜리 1년짜리 정기적금 만약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리 은행은 만약에 2.5%를 준대요. 근데 신한은행이 2.6% 준대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2.6% 가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목돈을 더 많이 불려주는 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일시납 상품을 내가 가입 체결을 들어가는데 A라는 보험회사에 만약에 내가 뭐 10억을 넣었어요. 근데 프로덴셜에 10억을 똑같이 넣었어요. 받아가는 연금 연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200만 원 정도씩 받는, 2천만 원 정도씩 매년 받는데요. 근데 얘는 만약에 4천만 원 정도씩 받는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디를 꽂히시겠습니까? 프로덴셜에 꽂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상품 무엇이냐면 이 상품은 모든 각 즉시연금 일시납 상품들을 비교했었을 때 연금 연액이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설명드린 게 달러 평생소득 변액 연금보험.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어요.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매를 많이 하는 거는 100% 중에 거의 95%가 달러 상품. 5%만이 그냥 원화 상품. 연령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 왜 이 상품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납보험료 내 연금 연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간단합니다. 고객님께서 납입하시는 기납입 보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처음에 내시는 기납입 보험료에다가 고객님이 몇 세인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고객님의 지금 나이가 있어요. 지금 나이별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급한 금액이 내가 받아가는 연금 연액이에요. 요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즉시 받으시는 거니까 넣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소득 계산기 있습니다. 보는 방법만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펼쳐주게 되셨을 때 오른쪽 편이 동그라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45세로 한 번만 맞춰볼게요. 45세로 맞춰주게 되면 지급률이 몇 %로 나와져 있나요? 4.01. 4.01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이 현재 지금 만약에 10만 달러를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10만 달러. 그러면 45세이신 고객님께서 10만 달러 1억을 넣었습니다. 1억을 넣었어요. 그럼 저희가 아까 이 곱하기 연령별 지급률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몇 %라고요? 4.0이요. 네, 그냥 4.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연간 받아가시는 게 얼마입니까? 400만 원. 굉장히 단순해요. 픽스시킨 거죠. 고객님이 즉시 받으신대요. 그러면 매년 400만 원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타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매년 받으시는 게. 이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되시죠? 만약에 고객님이 45세 안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현재 20년 정도 거치를 묶어놨다가 아까 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65세 때 연금을 타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20년 뒤에 연금 타신다라고 하면 오른쪽 부분 한번 볼까요? 20년 뒤에 이 지급률은 몇 %로 달라져 있습니까? 10.71인가요? 10.61이죠. 고객님이 지금 타셔도 되겠지만 이분이 지금 안 타시고 65세 때 타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지급률이 현재 세팅되어져 있는 이 지급률 4.01이
20년 기간 동안 어떻게 올라가냐면 0.05%씩, 즉 연봉이 5%씩 롤업되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1한 계산으로 올라가서 65세 때 요 4%가 20년 기간 동안 연봉이 5%로 상승한 게 몇이냐면 10.6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으면 4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가지만 거치를 묻었다가 20년 뒤에 타가신다면 1억 곱하기 10.61이 되겠죠. 그럼 연간 받아가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연간 1,06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들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 상품 굉장히 단순한 상품이요. 일시납 상품이고요. 즉시연금 상품입니다. 바로 받으셔도 되고요. 묶어놨다가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일시납 상품들은 일시납 별도, 즉시연금 별도 따로 갚아주셔야 됐거든요. 왜냐면 즉시연금은 지금 당장 타지만 만약에 나중에 타고 싶다고 할지라도 묶어놓는 맥스 기간이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일시납 상품은 지금 가입하더라도 지금 못 받아요. 연금 제한을 축적시켜야 되기 때문에 향후 한 7년 정도 뒤에 받습니다. 근데 얘는 그 기능을 두 가지 다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시납 상품들하고 전혀 다른 인가를 받은 상품이거든요. 단순하게 고객님들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도대체 이 상품은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이 상품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확정연금연액을요. 확정연금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종신연금형이죠. 확정연금연액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종신연금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연금형도 없고요. 확정연금형도 없어요. 그냥 종신연금형 단 한 가지. 끝. 그런데 이 확정연금연액을 지금 당장 즉시 받아도 되지만 나중에 거치를 묶어서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치 기간은 저희가 연봉이 몇 %로 롤업 시켜드린다고 했어요? 5%로 계속 롤업 시킨다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45세이신 분이 지금 당장 받으면 4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가지만 만약에 65세에 타가시게 된다면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가는 거거든요. 요게 각 나이대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급률이라는 게. 그래서 맨 아래 펼쳐주게 되었을 때 왼쪽 부분이 40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 체결 나이가 40세부터 한번 접어주시면 맨 오른쪽에 나이 있어요. 75세까지입니다. 가입은 40세부터 75세까지예요. 가입은 75세까지 되고요. 이 연령대, 고객님들한테 딱 질문 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고객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고객님 얼마 투자하실 겁니까? 원금. 고객님 지금 당장 연금 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치를 묶어놨다 나중에 타고 싶으세요? 거치 기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바로 연금 연액을 바로 산출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상품도 픽스돼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금액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고객님께서 그냥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죽을 때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면 무엇이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상품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달러 상품 자체는요. 다른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가입 체결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희는 다른 보험회사보다 더 플러스 구조로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원화 상품과 달러 상품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원화 상품보다는 달러 상품에 거의 95%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45세 똑같이 A라는 고객님하고 똑같이 B라는 고객님이 있는데요. A라는 고객님은 요 달러를 가입하셨어요. 저희 상품 중에서. 근데 B라는 고객님은 달러로 안 하시고 원화 상품으로 가입 체결하십니다. 연금연액 차이가 있어요. 지급률이 차이가 있어요. 지급률이 몇 %가 적냐면 0.8%가 적습니다. 원화 상품은 3.2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고객님이 똑같이 10만 달러 1억 원을 넣었는데 45세이신 분이 즉시 타간다면 달러로 가입하신 분은 4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갈 거예요. 근데 원화로 가입하신 분은 얼마예요? 3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타갑니다. 80만 원 차이야. 그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달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서 비교하더라도 금액대가 저희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지금 80만 원 차이인데요. 연봉이 5%를 롤업 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산 방법 자체가 지금은 0.8% 차이예요. 근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진다는 게 무엇이냐면 달러는 몇 가지 올라갔냐면 10.6일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원화는 3.2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 원화는 20년간 동일하게 거칠했는데도 불구하고 8.49밖에 안 돼요. 그럼 갭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20년 차이도 200만 원 넘게 차이. 즉시 받을 때는 80만 원 차이인데 늦게 받을 때는 200만 원 넘게 차이. 20년 뒤에 받을 때. 그럼 30년 뒤에 40년 뒤에는 더 많아지겠죠. 갭 차이가. 그래서 원화 상품을 안 하시고 달러 상품을 많이 한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고객님이 두 분이 친구입니다. A라는 고객님은 45세에 즉시 받는데요. B라는 고객님은 동일하게 투자했는데 이분은 65세 때 받으시겠대요. 65세 때. 한 분은 4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한 분은 65세 때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61만 원씩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손 꼭 붙잡고 만약에 같이 100세에 돌아가십니다. 100세 사망을 하게 되면 총량은 어느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65세. 그렇죠. 65세부터 받아가는 총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 총량 자체가 거의 한 400% 정도가 되고요. 즉시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총량 자체가 220%, 2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무조건 묻어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설명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두 분이 100세에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55세에 만약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어느 분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앞에 먼저 받으셨던 분이. 사망은요, 일찍 돌아가시건 늦게 돌아가시건 상관없어요. 거치가 중요한 거지. 사망은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원금 보증 다 해됩니다. 그럼 만약에 1억에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타고 돌아가셨어요. 차액 보상 다 됩니다. 9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 냈습니다.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의 명칭이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생소득 변액 연금보험이거든요. 변액입니다. 변액의 수익률이 좋으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험한 수익 구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장기 채권형, 10년 만기 장기 채권형에 투자가 되고요. 원화 상품 선택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 투자가 되고요. 달러 상품 선택하신다면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가 돼요. 그럼 단순하게 미국 채권 시장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겠죠. 플러스 알파 받죠. 채권이니까 얼마큼 뭐 위험한 수익도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계약에 고도재해 장애 보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에 10만 달러에 $10,000씩이니까 그냥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손보 많이 판매하니까 아시잖아요. 질병 재해 상관이 없습니다. 고도재해 장애로 있어서 80% 이상 됐다라고 하면 플러스 1000만 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떻게 가입책을 하셨냐면 1억짜리 가입하신 고객님, 그러니까 10만 달러 가입하신 분이 3만 달러, 3만 달러, 3만 달러 따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얘도 3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해로 있어서 돌아가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해서 이 상품은 고객님이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고객님들께 항상 제안을 했었던 게 고객님 확정적으로 연금연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은 없었거든요. 확정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정해지지 않는 종신토로 무조건 확정연금을 죽을 때까지 드리는데 고객님 조금 더 여유 있으세요? 그럼 즉시 받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연금연액을 확보해서 총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가시더라도 사망보험금에 있어서 저희가 손해 없이 원금 보증해드리고 플러스 알파 채권 수익률 드리고 플러스 고도재해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급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만약에 65세 때 연금 타갈게요. 20년 거치 기간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돈이 필요하세요. 또는 연금 받고 난 이후에도 돈이 필요하세요. 원래 중도 인출 안 되거든요. 이 상품은 되는 게 딱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해지 가능합니다. 다른 거 추가 납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도 인출 해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신연금형 단 한 가지.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기도 쉽고 고객님이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돈 필요하시다면 중도 인출 언제든지 다 꺼냈을 수 있다는 거죠. 해지 가능한 상품. 끝입니다. 중도 인출하게 되면 지금 받는 연금연액은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그렇죠. 1억까지가 비과세잖아요. 1억까지 비과세죠. 그럼 볼게요. 10만 달러가 1억이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만약에 이분이 그냥 10억 한다고 볼게요. 어쨌든 이 상품은 무엇이냐면 종신연금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비과세 한도 중에 세법 조항 중에서 그게 있어요. 55세 이상 종신연금으로 타가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비과세 한다. 요건 기억나시죠? 이 상품은 저희가 지금 상품 그 저쪽 안쪽에 보시면 나올 테지만 이 상품은 연금 개시 나이가 몇 세로 나와 있냐면요. 85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연금 개시 늦출 수 있는 게 85세거든요. 이전까지는 무조건 일찍 연금을 시작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중도 인출 개념, 그러니까 돈 필요하시는 내 원금에서 차감으로 봅니다. 그러면 개시 나이는 어떻게 돼요? 85세 이후에 연금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5세 이상 되잖아요. 종신연금을 받잖아요. 비과세죠. 해지만 안 하신다면. 그래서 이 상품 많이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쪽에. 작년에도 A+라는 조직에서도 많이 20억, 30억짜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상품의 장점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상품은 인출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내 원금을 당연히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소득 과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중간에 해지를 안 하면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 적용되겠지. 근데 평생도로 수령하신다면 종신연금에 혜택되고 55세 이상인데 연금 개시 나이 85세로 설정되어 있으니 비과세 요건까지 맞춰준다는 거죠. 달러 가입하면 환율 변동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상품 가입하실 때에는 저희가 전일자로 봅니다. 전신 환매도를 파는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출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3월 26일인가요? 3월 27일인가요? 오늘 3월 27일 날 고객님이 사인을 받으세요. 사인을 받으면 오늘 기준가로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일 기준가 26일자로 기준가 빠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면 만약에 고객님이 100만 달러 놓았어요. 100만 달러 놓고 바로 연금연회 받아가신다면 얘를 4,000달러를 죽을 때까지 타가세요. 얘는 변함없잖아요. 얘는 그냥 고객님 통장에 4,000달러가 꽂혀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객님이 달러를 사용하신다면 외국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돈 쓰신다면 환전해서 쓰시겠죠? 그럼 그 환전은 환율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차익 받을 수 있죠. 지금 수가가 예를 들어서 1,120원이면 만약에 20년 뒤에 받게 되셔니까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환차익. 그럼 반대로 환차 손 이야기 하시거든요. 역사적인 환율 보게 되면 역사적인 환율이 막 이렇게 가요. 최고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거든요. 최저를 떨어졌을 때도 20% 갭 차이예요. 그럼 20% 갭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까 저희가 원화하고 달러의 갭 차이가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원화로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손해율 없다는 거죠. 그럼 고객님이 장점은 환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게 저희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PC방이든 상관없고 다 청약수 출력 다 되거든요. 충돌 안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휘.prudential.co.kr로 접속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인인증서 없이 그냥 SMS로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고객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고객 인증은 정석은 핸드폰 인증이 있고 신분증 인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어쨌든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 메시지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메시지 가지 않고 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동의서 여긴 팩스를 보내나요? 하는데 저희는 동의서 팩스가 없거든요. 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분증으로 클릭을 해서 운전면허증에 면허 지역번호 아무거나 면허번호도 그냥 0000 끝까지. 핸드폰 번호도 010-0000 끝까지. 이건 그냥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과장은 2144-2701번입니다. 박기영 과장이고요. 저희 팀의 과장으로 저희는 설계 매니저는 없습니다. 박기영 과장이 전화로 응대를 해드릴 거고요. 간단한 가상 설계 같은 경우에는 메일 발송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우편 배달물 사안 이런 것들은 다 해봤는데 네. 아니래요.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고. 2144-2701이요? 콜센터에다 하시라고 해서 연결 안 되고요. 이 번호가 비용 신고 확인도 했는데 네.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고.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네. 아닌데? 소통되는 번호 정확하게 확인해서 줘야 돼요. 이 번호예요. 해봤어요. 네.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 업무과장이어서 네, 저희 팀 과장이어가지고 네, 그냥 뭐 간단한 메일 발송 이런 건 괜찮고요. 우선 알려드릴게요. 요 번호와
2번호는 질병 문의. 그리고 2번호는 전산. 밤 11시까지 다 됩니다. 원격으로 다 봐드립니다. 우선 팀장이 연결이 안 되셔서 답답하셨다면 제가 전화 연결이 좀 많긴 한데 무조건 전화 드려요. 밤 늦더라도 전화 드립니다. 전현주 지점장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써가지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어쨌든 아직 뭐 며칠 이제는 마감이어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프루덴셜과 좋은 인연으로 계속 좀 잘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이따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맨 왼쪽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커피 쿠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안 하시면 끝이거든요. 네, 요거까지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